기상청에서 7급 시험이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작됐고, 강의가 지금 올해 시작된 것이 작년에 강의는 지금 교재들이 없어가지고 그 프린트물로 했던 것을 이번에 좀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프린트물로 묶어서 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전공한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그 기상역학 책이라는 것은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홀턴 교수가 쓴 그 대기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바이블 같이 돼 있는데, 그 책을 정석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그 책이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책이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게 대학원 교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책을 갖다가 지금 보통 2학년, 3학년 때들에 이렇게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 같은데, 그 책들을 배우긴 배웠다는데 본인이 보기엔 사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은 주로 이 책이 그 벡터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전공하지 않은 전공한 사람들도 보기가 힘들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스칼라적으로 쓰고 벡터가 꼭 필요한 것만은 뭐 이렇게 풀이해서 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홀턴 역학의 앞에 한 3분의 1쯤 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풀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기상청을 가고 뭐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더 공부를 하겠다, 석사 공부하고 박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책을 반드시 겪어야 될 거라고요. 그때 그 책을 보려면 어려운데, 이 책을 한번 보고서는 그 책을 보면 공부하기가 쉬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뭐 프린트물로 된 거 모은 거라서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어도 내용적으로 보면 꽤 홀턴 역학 책을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부터 좀 문제가 나왔네. 일장에 이게 내가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 전문 해석이 아니고 고치세요. 기초 보존 법칙이에요. 일장에 이제 기초 보존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나 뭐 과학을 하고 물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수식을 다루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3대 보존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량 보존이 있고 에너지 보존이 있고 또 질량, 에너지, 운동량 보존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일기예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기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정성적으로 보는 거야. 뭐 저기압이 다가와서 뭐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날씨가 맑아지고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라도 되는 건데, 그거를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저기압이 들어와서 뭐 바람이 불면 바람은 어떻게 돼? 양쪽에 기압 차에서 생기고, 뭐 기압 차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기압 등들을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상승률은 얼마고 해서 정량적으로 그 날씨의 변화를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벌써 한 100년 전에 노르웨이의 비아크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노르웨이 학파들이 그때부터 벌써 100년 전부터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그냥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물리 법칙이 뭐냐면은 기본 법칙이 세 가지,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이렇게 기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루는 것이 물리적이고 수식을 다루니까는 이제는 이 기상역학에서는 수학의 기초를 조금 둬서 수학 공부는 기본이 뭐라 그러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역학을 하려면 수학적인 거를 조금 해야 된다는 소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다루는 것이 뭐예요? 주로 심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심에서는 다른 운동량하고 달라서 물리량하고 달라서 심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벡터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벡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스칼라 같은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들이 사칙을 우리가 국민학교에서부터 배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벡터 들어가면 이제 최소한 고등학교부터 들어가지고 배우는데 벡터에도 곱하기 더하기 뭐 나누기 빼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더하기는 도식적으로 하면 우리가 다 알아. 감각적으로 알죠. 그래서 도식적으로 두 벡터를 합하라 그러면 그려보면 되고 빼기도 되죠. 하나는 저 뒤에 거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평행사변을 쓰면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려워지는 게 이제 곱하기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식은 곱하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근데 이 벡터는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가지고 즉 뭐 도트 프로덕트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거 어려워지는 거라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홀턴칙을 못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여기서 다 풀이를 해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학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데 그 수학이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그냥 중학교는 우리가 미적은 조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사지선다로 문제를 이렇게 풀라 그러면은 수식 나오면 이거나 못하겠다고 뭐 그러는데 자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지선다 시험에서 그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왜? 문제를 푸는데 지금 한 문제 보통 어때요? 20문제 주고서 그 1시간 정도 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에 뭐 1분 내지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계산 문제 한 문제에 뭐 30분씩 걸리는 문제 내가 출제가 되겠냐고. 절대 출제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문제는 1, 2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간단한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문제를 풀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시간부터 뭐 수학을 해야 된다, 뭐 벡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건 뭐야?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는 뭐라 그럴까? 이 학문을 배우는 학문을 뭐 스포츠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뭐 정식으로 뭐 레슬링이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기치기에서 막 이런 거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싸움하는 거 가리키는 거죠. 문제 나왔을 때 막 풀고 이거 가르쳐 주는 데라고.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 막 이거 하는 거는 눈으로 한번 보시고 결과식을 봐가지고 문제 격투기 하는데 무슨 뭐 있어요? 태권도 같은 거 하면 땅에 떨어졌으면 쓰러져 있으면 공격 못하고 등 때리면 안 되고 그러는데 격투기 할 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등 패도 되고 쓰러졌는 때려도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레슬링 유도가 아니라고 우리 여기서 격투기 싸움하는 거 이거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 따지고 어떻게 하면은 풀이 과정이 이런 거라고만 알고 그냥 결과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배우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기상청에 들어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들어갈 때 그때 다시 정식으로 배우시라고. 그러면은 이때 배운 것이 토양이 돼가지고 공부가 쉽게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상력학이 뭐냐면은 예보를 하는 것 중에서 이걸 정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리적으로 볼 수 있고 이 날씨의 변화를 수식적으로 접근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상력학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상력학의 정의가 앞에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말은 이게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유명하다는 홀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정리해서 내가 쓴 거라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공기가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봐서 여기 뭐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막 그랬는데 공기가 이렇게 흘러갔다고 치면은 진짜 그 공기의 입자나 분자 하나가 다 이렇게 갔냔 말이야. 아니라고요. 그렇죠? 어떤 놈은 뒤로 가는 놈이 있고 옆으로 가는 놈이 있고 벗어나는 놈이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흘러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놈들을 막 이리 튀고 저는 튀는 놈까지 다 따지면 수학적으로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은 어느 정도로 보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같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
그걸 연속체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체로다가 봤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쭉 했으면 이게 저기 수학적으로는 그걸 연속적이라 그러잖아요. 불연속이 없는 거. 그렇지? 그래야지 미분적분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기 불연속이 생기면 미분적분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학을 배우면은 규모 같은 걸 배우겠는데 여기서 아무리 지금 저기 기상역학에서 규모를 작게 봐도 분자 규모는 아니고 미세 규모라고 해도 그저 이렇게 공기 덩어리의 흐름이나 뭐 이런 정도로 봐서 보는 정도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기를 그냥 분자 상태로 정도까지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연속체로 보고서는 그러다 연속체로 봤다는 것은 미적분이 가능하게 돼서 수식 적용이 가능한 거로 대기로 보고서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혹시 대기 연속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풀이된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대기 연속체로 보는 거는 수학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생기면은 우리가 미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혹시 문제 나오면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답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지선다를 할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면은 그 사지선다는 4개 중에 분명히 답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비슷한 거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이 다른 거하고 달라서 우리가 사람이 7명이 있는데 세 사람을 빼면은 네 사람이다 했을 때 그 7명 그렇죠? 빼기 3명 해서 4명 해서 이렇게 해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단위가 같아야지 계산이 되는 거지. 사람이 7명 있는데 빵 3개 빼면은 얼마가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에서는 이 단위가 엄청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식이 되면은 반드시 이코르가 있고 이코르면 있으면은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좌변과 우변은 물리량이 같아야 되고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위 전에 좀 더 라프하게 쓰면 그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우리가 공간을 1차원이라고 그러고 평면을 2차원, 그다음에 공간이 3차원이고 시간까지 해서 4차원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차원은 우리가 이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길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길이를 1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길이를 1차원이라고 보면 이거 길이를 1m 이런 1km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원으로 보시고 그것이 면적이 되면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면적이 이렇게 딱 되면은 10cm, 10cm, 10m라고 하면 10m 자승에서 자승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라고 면적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통 L의 자승이라 해서 길이의 자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차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부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래서 10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하면 100, 1000이라든지 미터 3승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으로 표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점이 이렇게 0차원이라 그러면은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쭉 해서 직선이 되죠. 그렇죠?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 점은 크기나 질량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위치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없어서 그걸 0이라 그러는 거예요. 0차원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직선이 나오죠. 위, 아래,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차원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이 이렇게 딱 됐으면 이 선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면적이 이게 선인데 이렇게 면적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게 2차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대로 직선이죠. 제한이 생기는 거라고요. 방향성이. 그렇죠? 점이 어느 쪽 방향으로 돼도 1차원이고 되는데 0차원, 1차원이 되는데 1차원은 이제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계속 직선이지. 이쪽부터 계속 직선이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 아래 옆으로 움직이면 면적이 나오는 거죠. 또 그다음에는 면적이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옆으로 움직이면 그대로 2차원이죠. 그래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에 대해서는 차원을 이렇게 자승으로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차원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 직감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로 표시하냐면은 길이하고 무게는 질량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해. 그래서 이거는 L로 표시하고 무게는 M으로 표시하고 시계는 T로 표시해 가지고 이거를 표시하는 요령 중에서는 우선 그 CGS하고 NKS에 대해서 조금만 무슨 되겠어요. 그러니까 CGS는 이 길이를 센티미터, 그람, 초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NKS는 이 길이는 미터, 그 다음에 무게는 킬로그램, 초는 그대로 써서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는 MKS 단위를 기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GS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고전 물리 다루고 뭐 이랬을 때는 양이 적고 그런 거 갖고 할 때는 이게 편하죠. 근데 실용적으로 쓰면 우리가 뭐 1초에 자동차가 1초에 몇 센치 움직이다 수치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1시간에 몇 킬로를 다니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MKS 단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터, 킬로그램 이렇게 초가 돼 가지고 얘를 가지고서는 어떤 물리의 단위가 나와도 이 차원으로 표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은 이거는 해도 보통 온도를 해가지고 절대 온도로 보통 표시해가지고 K로 표시하는 거예요. 온도. 그래서 온도를 보통 세타라고도 표시하기도 하고 K로 표시해서 이 네 가지가 그 차원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서 속도라 그러면은 뭐 1초에 몇 미터를 갔느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속 3m다 그러면은 3m per second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얘는 속도는 어떻게 쓰냐면은 얘가 길이가 L이고 초는 T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속도의 차원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속도 같은 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 미터 퍼 세크 자승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L T가 마이너스 2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 V는 그렇게 표시하고 가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시험에 이런 거 물어봤던 것은 보통 뭐 기압의 차원 뭐해서 기압의 차원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기압은 뭐예요? 한번 나오겠지만은 뭐 단위 면적당 누르는 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은 뭐예요? 뉴턴 이거 뭐야? 그 심의 단위 뉴턴은 뭐냐면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질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뭐로 나눠서 길이 m의 자승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킬로그램 m은 L, M, T 그러면 L이 미터가 있는데 여기서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T는 1이 되겠고 T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아니지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압의 차원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맞나? M, L, T 맞죠? 그렇죠? 이거 기압의 차원 이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기압의 차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좀 모르겠다면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는 저기 심하고 질량 1kg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면은 그걸 갖다가 힘이라 그러고 그 힘이 1m를 움직이면 그 1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약간 이 어떤 단위가 나와도 그거는 차원으로 다 이렇게 분석해서 쓸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쉬운 게 기압의 차원을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해라 그러면 또 LMT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하는 것도 있다고 치고 여기서 저기 교재가 또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저기 3페이지에 맨 위에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 위하고 바뀌었어. 그 밑에 줄은 빼버리고 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운동을 지배하는 뭐 기본 법칙들은 차원의 동질성의 원리를 다룬다가 아니고 따른다예요. 그렇죠?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가고 그건 지워버려야 돼. 뭐 큰 저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까지 한 걸 고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은 기본이 두 번째 4페이지에 나온 거 보시면은 길이라는 것이 길이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L로 표시하면서 이거를 단위로 볼 때는 뭐 센티미터 또는 미터인데 우리가 기상에서는 우리가 쓰는 건 MKS 단위로 쓰면 이제 미터가 표준이 되겠는데 이거 원래 이거 미터를 했을 때는 뭐 지구 반지름에 뭐 몇 분의 미터에서 한번 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뭐 정확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자파가 몇 분의 몇 초 동안에 진행한 길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해버렸죠. 이게 원래는 불란서에서 그 뭐 미터하고 킬로그램 원기 만들면서 물리학자들이 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 세상이 좀 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미터는 지구 둘레에 몇 분의 몇에서 이렇게 정했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이 진행한 그 길이를 갖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변하지 않는 값을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질량도 이게도 처음에 이 질량은 뭐예요? 무슨 이리듐인가 그거에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했는데 약간 뭐 해서 그 1kg가 되는 것을 그 100금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똑같은 원기를 불란서에서 보관하고 그 똑같은 것들을 각 나라 표준연구소에서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온 게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돼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표준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값들을 다 정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표준이 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은 약간 킬로그램이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것도 아마 하루가 그러네. 지구가 이렇게 되면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 365일이고 하루 도는 거 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했는데 이 자전 속도하고 공정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평균값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값이 불변한 값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세슘인가 그렇지 세슘에서 나오는 그 복사선의 길이를 몇 배 해가지고 1m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을 초로 보고 길이는 미터로 보고 이거 킬로그램이 표준이었다는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온도는 표시하는 방법이 그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절대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계통 이런 데서는 섭씨를 주로 쓰고 그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그 화씨 F를 쓰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연력학적으로 보고 그러려면은 과학적으로 쓸 때는 켈빈 온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온도는 다른 온도는 1도 C 해가지고 이렇게 도 C를 쓰고 도 F 이렇게 쓰는데 켈빈 온도를 쓰면 K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또 앞에 도를 안 붙이고 그냥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삼중점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여기가 273점 정확히 하면 요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그 온도를 갖다가 이 켈빈도를 썼을 때는 이게 273분의 1이 1도가 되게 그 간격을 조절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러면 요 273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기체가 이렇게 했을 때 1도를 올리면 부피가 273분의 1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공기가 있으면 볼륨이 있다고 쳐봐요. 이건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볼륨이 있는데 얘가 1도씩 내려가면 어떻게 273분의 1씩 줄어드는 거죠, 부피가. 그러면 영하 273도 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없어진다는 소리지. 부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상기체 때 그렇게 된다는 소리지. 근데 그러기 전에 그걸 우리가 그러면 뭐에 위반돼요? 질량보존 법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볼륨이 없어졌다는 거는 뭐 질량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소리니까. 근데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온도가 쭉 낮아지면은 언젠가 하면 이 기체는 액체로 변하죠. 그럼 액체로 변하면 그때는 이 법칙을 안 따르는 거라고 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간격이 그래서 273분의 1 켈빈도로 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바꿔 말하면 섭씨 1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섭씨 1도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켈빈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표 다시 보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기본이에요. 랭스는 길이는 미터라고 표시하고 읽기는 미터라고 하고 기호로서는 m자를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매스 여기서는 질량이에요. 질량은 킬로그램이 기본이면서 쓰기를 kg라고 쓴다는 소리고 시간은 세컨드 초가 기본이라서 그건 s를 표시하고 온도는 켈빈으로 쓰면서 k를 표시한다. 이래서 요거를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다 길이를 쓰면 너무 기니까는 어떤 저거에는 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명칭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진동수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사이클이라고 뭐 썼는데 지금 추세가 뭐냐면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잖아. 뭐 와트라든지 우리 기상학에서는 뭐야? 처음에는 미리바라고 썼다가 파스칼을 쓰기 위해서 파스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주창하거나 발견한 사람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라디오가 뭐 7, 8 사이클이니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지금 헤르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츠는 진동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동수는 헤르츠라는 것을 쓰고 단위는 헤르츠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초당 몇 번 흔들렸냐 뭐 이런 식이니까는 S분의 1 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S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초당 몇 번 진동했느냐 이렇게 해서 보는 거니까 횟수가 나오는 거죠. 그 횟수. 그래서 헤르츠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힘은 뭘 쓰냐면은 힘은 포스는 뉴턴을 쓰는 거예요. 뉴턴. 그래서 뉴턴은 뭐냐면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질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힘은 뉴턴이라고 표시하고 그래서 그 뉴턴을 어떻게 돼요?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갖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여기에서 나올 테니까 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 이렇게 좀 재미없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런 데서 이렇게 기본을 자꾸 넘어가야 다음 설명하고 이럴 때 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뭐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안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이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원리 같은 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특히 이거 처음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고 하는 거니까 하고 뭐라나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한다고 내가 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해를 못 하겠으면은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뭐 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학은 우리가 예보법 배울 때 전문에서 그냥 헤매고 시간이 안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식으로 이 앞이 조금 그래요. 근데 요것만 조금 넘어가면은 뭐 큰 적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압은 우리가 옛날에는 미리바를 썼는데 이 파스칼을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압은 이 파스칼로 쓰는데 단위가
기본이 이렇게 파스칼이에요. 이렇게 파스칼. 근데 이 파스칼로 쓰다 보면 값이 너무 적어. 뭐라면 우리가 보통 일기압 하면은 옛날에 쓰면 1000헥토파스칼, 1000미리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미리바라는 말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압하면 한 1000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파스칼로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000이 아니라 만이 아니라 10만이 나온다고. 너무 크잖아. 10만 파스칼 그러면은 뭐 10만 뭐 130 파스칼 뭐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배를 100분의 1로 해가지고 헥토파스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하게 넘어가세요. 이 파스칼이라는 것은 파스칼이 뭐예요? 기압이란 말이야. 기압은 뭐예요?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면적을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미터라고 그랬죠? 그 단위 면적이 미터 자승이란 말이야. 사방 1m에 1뉴턴의 힘이 누르는 거라고. 1뉴턴. 근데 우리가 지금 실용적으로 쓰는 단위는 파스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헥토파스칼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1 헥토파스칼은 어떻게 돼? 100 뉴턴 미터 자승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앞으로 문제 풀고 그럴 때 엄청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기본은 파스칼을 써야 되는데 파스칼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 값이 너무 커진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기압이 1000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0만에서 놓으니까는 너무 값이 크니까 그걸 100분의 1로 줄여서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파스칼이 기본적으로 단위 면적을 사방 1m에 1뉴턴의 힘이 누르는 것을 파스칼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 이게 안 돼. 100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성으로 쓰고 있는 이게 바로 옛날로 말하면 1미리바라고. 1미리바는 단위 면적을 사방 1m를 얼마에 100뉴턴의 힘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를 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야. 뭐냐면은 수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원래 수식이 나오면 단위하고 이거 계산을 다 해서 맞춰줘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를 1분이나 2분 안에 문제를 절대 못 푼다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기사 문제 나올 때 여러분 느껴보시겠지만 이제 우리 그거 안 따지겠다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전부 MKS 단위로 바꾸는 거야. MKS 단위로 바꾸면 단위는 다 띄워버려. 그러고서는 수식을 계산하면은 개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를 한번 풀면서 들어가 보면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이 단위가 엄청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은 기압의 단위가 파스칼이 기본인데 그거는 뭐예요? 사방 1m에 1뉴턴의 힘이에요. 1뉴턴은 뭐야? 1kg 물체를 올려놓으면 저절로 1뉴턴이 되는 거예요.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거예요. 질량하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무게하고 다르죠? 질량하고 무게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질량은 엄밀히만 해서 재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재는 거는 무게라고요. 그 뭐야? 지구가 중력을 잡아당기는 거에서 무게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는 60kg, 70kg지만 달에 가면 얼마예요? 10kg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잡아당기는 게 지구니까. 그래서 엄밀히 하면 너 몸무게가 얼마냐고 물으면 우리가 보통 50kg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틀리는 말이죠. 이거는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 물리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몸무게가 얼마냐 그러면 50kg 중 그래야 된다고요. 여기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게하고 질량하고 다르죠.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무게는 킬로그램에다가 G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그거 같은데 지구 표면이 4파이 R 자승이고 그렇죠? 여기가 무게가 몇 파스칼이라 그러면 질량은 얼마냐 그러면 G를 나눠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게 곱하기 중량 중력 가속도 G는 질량이잖아. 질량 곱하기 G가 무게잖아요. 무게. 질량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무게를 갖다 G로 나눠줘야지.
그렇죠? 질량은 저기 무게를 갖다가 G로 나눠줘야지. 이것이 운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 단위의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에 좀 따분하고 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는 소리야. 그러면은 좀 낫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에너지의 단위는, 자,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그럼 요즘 뭐 에너지가 뭐 어떻다 그러고 뭐 에너지 전쟁이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저기 석유가 뭐 에너지가 된다는 거면 석유를 태우면은 열이 나잖아요. 열이 저기 에너지라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열은 뭐예요?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질량이 나오는 거고 질량에다가 거리를 곱하면은 그게 저기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같은 거 되면 이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힘에다가 이 거리를 곱하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되는 거야. 그 일이 에너지라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면은 줄. 그러니까는 힘은 뉴턴이라 했잖아요. 그 뉴턴에다가 m을 곱하면 1뉴턴의 힘이 1m를 움직였다 그러면 그것이 1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 그럼 요거는 뭐예요? 1kg 물체가 1m/s 그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kg의 물체가 1m/s 그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m를 움직인 거죠. 그걸 갖다가 일이라 그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그러니까 일이 에너지라는 소리예요. 일하고 에너지는 차원이 같은 거고 그러다 보면 칼로리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Q 이렇게 표시하는 거 칼로리 몇 칼로리 다 저기 줄 다 이거는 저기 에너지 여기 일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열, 에너지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일 파워,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이라 그러는 거야. 일률. 문제는 뭐냐면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m를 움직이는데 얘가 그러니까 1m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1kg이고 얘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 1m를 움직이는 건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물체는 1초 만에 움직였는데 하나는 10초 만에 걸렸다 그래요. 둘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를 갖다가 초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일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률이 높아야지 짧은 시간에 일을 하는 거지. 하루 종일 걸리면 저기 일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일률은 와트라고 표시하고 이거는 줄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일이죠. 이거를 초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와트는 줄 퍼 세크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1m를 움직이는 건데 10초 만에 움직였느냐, 20초 만에 움직였느냐. 그러면 1초 만에 움직였으면 얘는 그대로 1이지만은 얘가 20초 만에 움직였으면 2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0.5초 만에 했으면 2배로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5페이지에 있는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시는데 특히 뉴턴, 파스칼, 주울, 와트 요 순서대로 이렇게 외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쓰면 되는데 쓰다가 보면은 기본이 지금 했잖아요. 초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온도가 1시간 동안에 얼마큼 변했느냐, 하루 동안에 얼마큼 변했느냐 이렇게 해서 쓰고 한 달 동안에 얼마인지 이렇게 쓰지. 그 초로 계산하면 또 엄청 늘어나잖아. 하루가 8만 주초 400초씩 해서 8만 주초 400초 동안에 1도씩 올라갔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초를 편의상 여기서 보면은 분 또는 시, 날
한 달 이렇게 써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쓰자는 소리니까 이 책에서 쓰자는 소리는 실용적으로 이렇게 쓰자는 소리니까 원칙은 초인데 이거를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큰 값이 나오니까 하루에 움직였다든지 뭐 한 달에 움직였다 하기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 초 대신에 이렇게 시, 분, 날, 뭐 한 달, 년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온도는 과학적이라서 그 절대 온도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인데 우리 실용적으로 그거 안 쓰잖아. 그래서 그냥 실용적으로는 섭씨 온도로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F겠지만,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켈빈 온도로 쓰기도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넘나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거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니까 수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적은 거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옛날보다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메모리 때문에 잘 알게 됐어요. 우리가 뭐 메모리가 처음은 뭐였어요? 뭐 바이트, 비트 뭐 이러다가 뭐 100메가, 그다음에 그 메가가 1000배 넘으면 어떻게 돼? 기가가 됐고, 기가가 또 1000배 되면은 테라가 되고 뭐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여기서 보면 뭐가 됐나? 어떤 그 값이 있으면은 그 미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미터를 갖다가 100분의 1로 나눈 것이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그 센티가 가서 이거 1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센티가 나온 거 없나? 센티는 100분의 1. 기호로는 쓰고 접도로는 대시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대시, 데카는 10배라는 뜻이고, 대시라는 것은 100분의 1 뭐 이런 뜻이고, 100배라는 뜻이고, 밀리 하면은 10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미터가 1밀리미터가 1000배 하면 1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이거는 적은 쪽으로 가는 거고, 큰 쪽으로 가면은 그 헥토가 먼저 아까도 나왔었죠. 100배를 해주는 것이 그 헥토라고. 그래서 헥토는 H를 표시하고 이거는 10의 자승이 되는 거예요. 10의 자승은 그 헥토가 되고 10배가 되는 것은 1승이죠. 1승은 이거는 뭐죠? 이 데카 뭐 이래 가지고 이거 잘 많이 안 나와요. 10분의 1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10분의 1 되는 건 데시가 많이 뭐 데시리터, 1리터에 10분의 1은 데시리터 뭐 이렇게 해서 쓰듯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것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죠? 요것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거죠. 파스칼 때문에 헥토파스칼이 100배 된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킬로, 10의 3승은 K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터에 1000배가 킬로미터에서 된 거예요. 그람에 1000배가 킬로그램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이 K자를 이거 대문자로 쓰면 안 되고 이거 원래 소문자로 써야 돼요. 근데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뭐 화장실 100m 하고서 뭐 이렇게 이거 수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 미터로 써야 되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 앞에 거로구나. 이거는 되고 맞네. 이거는 이거는 단위가 틀린 거고, 그러니까 단위가 길이의 단위는 미터인데 미터는 소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거 아니고 이거 접도는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킬로에 1000배를 해주면 그러면 10에 6승이 되죠. 이거는 메가가 되죠. 그렇죠? 메가. 이 위에 또 10에 3승에서 9승이 되면 기가가 되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되죠.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또 1000배 해줘서 10에 12승배 하면 이게 테라가 되는 거지. 아마 요거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한 칸 더 만들어서 10에 12승은 테라라고 해서 T로 쓴다는 것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은 것은 여기서 100분의 1로 떨어지면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이게 10에 마이너스 1씩 이게 데시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 그래서 센티미터가 센티미터가 아니 이게 D지.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2에서 이게 100분의 1이 센티미터. 그래서 미터에 1m에 100분의 1이 센티미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0의 3승이 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밀리미터 하면은 1000분의 1 미터. 그 다음에 10의 6승이 있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이게 우리가 많이 많은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키로 이거는 우리가 저기 메모리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저기 그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6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 되면 이거 저기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밀리미터. 그러니까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미터라는 소리죠. 요거의 1000분의 1이나 이게 미터가 되는 거고, 이하고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는 1000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의 6승,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딴 얘기라서 여기서 끝내야겠다. 규모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러니까는 이거 마이크로미터, 센티미터, 헥토, 요거 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